시시한자에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를 해야죠. 저는 부생입니다. 바람입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고스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부 두 번째 시간. 친절한 아들 편입니다. 아들? 아들? 아이들? 아이들. 그래서 선 아니고 칠드. 그렇죠. 친구는 오늘도 우리 아프로디테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친절한 아이들. 그러면 여기 이 철학자하고 시하고 오늘은 예. 우리 네. 바람개비님 읽는 좋습니다. 음유 시인께서 하시는 걸 합시다. 음주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는 쌀쌀하게 눈썹 치켜 세워 응대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머리 숙여 속아드리다. 노신. 한 어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가 햄스터를 가져오다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고 하자 작은 여자아이가 친절하게 도와준다. 차 밑을 들여다보고 차 안으로도 들어가 살펴본다. 실험에 참가한 어른들은 이러다 유괴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한국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도 대체로 친절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킨 탓일까? 아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친절하다가 유괴될 수도 있는데 미국 어느 학교에서는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달려가 물어보라고 가르친단다. 이렇게 교육시키면 유괴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오래전 시냇가에 갔다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물고기들을 보았다. 큰 돌멩이들이 많고 물은 얕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희번덕거리는 배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위로 튀어올랐다. 물고기들의 목적은 단지 지금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데 있을까? 그렇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아니다. 물고기들은 지금 당장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실패할지 모르나 우리는 살아남는 거야. 그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고 숭고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인 친절을 아이들에게 거부하라고 가르쳐야 할까? 친절한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은 멸종할 것이다.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친절한 이 아이가 유괴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 범죄를 막으려다 보니 인간의 본성까지도 바꾸려는 너무나 엄청난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가 되었답니다. 권태영, 땅감나무 중에서. 땅감나무마저도 아이들을 위해 친절한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왜 이리 불친절할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요?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자, 친절한 아이들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저자께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선생님이 그 첫 문단을 이렇게 항상 철학자의 말이나 그걸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로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나 또 아이들은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인지 아니면 그 내면에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제 나름대로 몽타주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몽타주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오신 그죠? 바람개비님 보면 얼굴이 아주 비범하죠. 그 비범한 얼굴을 어때요? 모자하고 몽타주를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얼굴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명언하고 내용하고 시하고 몽타주를 여기저기 와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몽타주 기법을 제한도 쓰고 있죠. 몽타주 기법이 되면 이제 이미지가 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체험은 저는 제 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싶어요. 친절한 아이 이게 읽으면은 친절한 아이들이를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죠. 친절하지 말고 어떻게 미국 같으면은 아는 사람 물어보고 해서 안전하게 해라. 이게 갖는 그죠. 이러면 안 되겠다. 인류의 물고기가 막 거슬러가는 그 힘을 지켜야 되겠다. 그죠. 노신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저 우리 안에 그 순수한 아이 그거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몽타주를 딱 보면은 범위를 확 느끼듯이 그를 통해서 똑같이 느끼고 싶었죠. 그러니까 노신이 말한 여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그 액면 그대로 많은 사람들 그냥 아이들인가가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확 오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 친절한 아이들이라는 그 제목하고 이거하고 저는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게 이해하기가. 노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사회에 뭐 노동자니 뭐 민중이니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던 사회라 그러니까 그거를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렇죠. 노시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유럽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가정에 이제 사는 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아이들한테 그렸겠죠. 이제 어른들은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식민지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산 분들은 막 일본 식민지 되는 모습 보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해를 들은 게 또 재밌겠네요. 경의선사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노시라고 거의 비산시대 살았죠. 이분이 이제 경의선사가 내려왔어요. 주장자 딱 들고 모시는 분이잖아요. 돌을 깨치고 내려와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때려봐라. 날 때리면 돈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왜 그랬어요? 막 아닌 것 같으면 못 믿는 거예요. 때려봤대. 그냥 애들이 막 때린 거예요. 때릴 때 그랬어요. 안 때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에이 왜 장난치고 때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뭐 그랬나 봐요. 그때 저는 경의선사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 나라가 망하잖아요. 일본에. 그럴 때 애들한테 장난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내 몸을 때려봐. 애들 때렸죠. 애들은 분명히 때렸다 믿었어요. 그러나 몸은 어때요? 색적 시공물이잖아요. 몸이라는 게 공. 그러니까 내 몸은 허상이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다. 이걸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너희 애들한테 장난치듯 했지만 애들이 나이 들어서 그죠. 애들 나이 들 때는 우리가 일제 식민이 됐겠죠. 그래 애들은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 노신이 이 글이 그런 느낌 들어요.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아이들 희망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물리적으로 지배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다시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만 지키자. 그런 의미로 느껴졌어요. 훨씬 더 깊네요. 제가 이렇게 느껴본 것보다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의 이 첫 문장들이 그 의미가 굉장히 그래서 너무 깊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글만 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저 이제 아이들을 그냥 귀하게 여긴다 정도로 읽혀지는데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노시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짧게 죽는데 그러나 이제 애들은 크니까 애들은 희망을 갖는 거죠. 저는 한용운 시인 느낌도 났어요. 한용운 시인이 술만 마시면 그랬다대요. 젊은 술 마시다가 내 머리를 딛고 가라 막 그랬대요. 저는 요즘 제가 2030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느낌 들어요. 우리 작은 아이하고 우리 공부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제 이끌어갈 2030 애들한테
얘들이 그죠. 그 마음 잃지 않고 가길 요즘 2030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걔들이 마음의 아픔도 읽어지고 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들한테 이렇게 또 마침 또 저희 작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노신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은 크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되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젊은 애들인데 얘들한테 희망을 걸고 싶어요. 얘들이 어떻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노신이 느낀 게 이 마음 같아요. 아이들만큼은. 대학교 때 노신 그 산문집 제목이 젊은이여 나를 딛고 오르거란가 나를 밟고 오르거라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인간의 공감할 수 있는 본성이라는 건데 좀 요즘 보면 점점 사회가 공감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애써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그냥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게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많이 저는 자전거 타면 좋아하거든요. 시흥까지 이제 자전거 타고 막 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술 한 잔 마시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 있잖아요. 일부러 막 물어봐요. 저 길을 아는 길인데도. 그러면요. 무슨 사실이 물으면요. 제가 묻잖아요. 외면해요. 묻는 것 자체를 외면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2030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남학생들이 되게 외면하고 근데 이 학생들은 이제 듣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든 분들은 귀를 가르쳐줘요. 그럴 때 저는 2030에 가슴 아파요. 얘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이 귀를 물었을 때 거부할까? 그만큼 얘들은 기성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이 지금 가면 아픔이 크다 봐요. 자기들 걸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2030 애들한테 우리가 나이 드는 사람이 관대하게 대하고 얘들이 아픔을 가리고 얘들이 화를 내도 다 보듬어 주고 그래야 된다 봐요. 그래서 얘들한테 전 애들이 지금 갖는 거는 좋은 점은 이거예요. 자기들 개성이 확실해 얘들은. 그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성도 중요하지만 본성도 중요해요. 본성은 본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의 마음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30이 가장 큰 문제는 거라 봐요. 각자 개성 있게 사는 거는 소중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래알처럼 혼자 살게 되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은 그 혼자 살겠다는 애들 되게 많아요. 특히 여자애들 보면은 혼자 살겠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혼자 살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인간 본성이 안 맞아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상상력이 저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살면 왜 안 되는 거면 세상이 아프면 내가 아파서 안 돼요. 정신질환이 와요. 그래서 저는 2030한테 이게 꼭 하고 싶은 게 개성 있게 살아라.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라. 근데 우리 본성에는 더불어 사는 마음이 있다. 더불어 사는 마음도 있고 혼자 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홀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홀로는 지금 있어요. 이건 강해요. 근데 함께 사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전 이거는 2030 꼭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은 아이도 이제 30 세대죠. 작은 아이도 이제 친하게 막 문자 주고받아요. 부자 여친. 그래서 얘가 개성 있는 삶과 본성이 깨우는 삶, 홀로 한계를 겸하고 싶어요. 그럼 꼭 전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여기 보시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물고기가 왜 계속 올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본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어른들은 자꾸 이제 일찍이라도 자꾸 이렇게 에고적으로 끌고 가는 게 문제지 본성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데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애들 같았어요. 깜깜하니까 모르는데 어떤 애가 욕을 찰지게 해 막
와이 씨발 저 진짜 처진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욕을 처지게 하지?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아니 그게 아니지. 그래서 다가가서 젊은이는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어려 보이니까 느낌에 11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형님 11살인데 그 욕을 아주 처지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허 하고 이제 돌아섰어. 그랬더니 옛날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존댓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뒤에 들리는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때 그런 걸 느낀 거죠. 아, 있구나.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아이들은 본성을 찾아가는구나.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방관하고 혹은 그렇게 몰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난 사실 들었거든요. 아직 희망은 여전히 있다. 왜? 얘처럼, 인어처럼, 연어처럼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본성은 있으니까. 그죠? 언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틴이 그죠. 아이들한테는 그죠.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 그죠. 맞아요. 아이들한테 마음껏 머리 숙이지. 그다음 머리 숙인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그렇죠. 그렇죠. 2030한테는 좀 그래야 된다 봐요 우리가. 2030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이란 거는 굉장히 개성 있다는 거고 또 걔들 너무나 상처받아서 이기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걔들 안에 본성을 깨워주는 거 이게 저는 우리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큰 아이들조차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아, 필요가 예. 있다. 저는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이제 외국 여행 가려고 버스를 tas는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대학생한테 좀 들어달라고 했대요. 들어 올려달라고 했더니 애가 이랬대. 제가 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정말로 애가 막 그저 화가 나죠. 그래야 그렇게 되기까지 애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사회가 젊은 영혼들한테 너무 못 줬잖아요. 애들 희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지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신도죠. 젊은 애들한테 머리 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젊었을 때 저는 아까 그 젊은이가 행동을 했어요. 저한테 저 그러면 왜 들어줘요? 승부자네요. 정말 좀 그랬어요. 내가 중요했으니까 나한테 그럴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졌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멋있게 사시잖아요. 그랬으니까 반항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반항한 알게 된 아이들을 거죠. 우리가 소중히 해야죠. 그죠, 맞아요. 예의 없다 그러지 말고. 맞아요. 그 아이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네.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 2030 모임을 지금 몇 명 오지만 자꾸 늘리고 싶어요. 늘려서 얘들이 그 함께 이렇게 살면은 홀로도 살지만 함께 사는 힘. 그래서 그런 본보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주고 예, 싶다는 예.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그 지금의 2030이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본성을 깨우게 될까요? 어떤 계기로? 저는 이제 혼자 학교는 힘들지만은 같이 공부한 애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할 수 있으면 하고 그죠. 결혼 안 하더라도 친구로 지내고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혼자는 힘들지만은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본보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해내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제 에고적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된다. 근데 셀프는 셀프가 중심이 있으면서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소모가 된다라고는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제 힘이 드는 예,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공부 모임에서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 봐요.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가정도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우리가 가부장 사회의 고통을 쓴 게 한 가지 채식주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노벨상 받았다는 건 이 시대 고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2030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가부장 문화 때문에 안 하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 안 하려는 이유가 남자들이 가부장 의식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같이 풀이내야죠.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공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거든요. 보면 지금 이혼율이 우리 사회가 47.2%더라고요. 어제 인터넷 가봤거든요. 공식 통계. 거의 반이네요. 예, 거의 반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이혼하는 이유가 각자 자유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 결혼은 각자 자유를 보장하고 함께 가는, 홀로 가지만 함께 가는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혼한다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2030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가정을 꾸리는 사례들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바람- 작은 공동체 바람직한 있죠. 그렇죠. 공동체. 소란이 굉장히 소중한 협동적 소란이 지금 하고 굉장히 소중한. 계시니까. 제가 뭐 이혼했다고요? 이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소심을 갖지 말고. 어쨌거나 마을 공동체 네. 지금 그게 대표를 중요하다. 맡고 중요하죠. 계시니까 예, 저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는 진짜 아이들이 얘기니까. 뭐 옛날 농촌 사회나 좀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는 그냥 그 집단, 또래 공동체 혹은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렇게 남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단절되고 또 공동체보다는 어떤 학교,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그 틀에 좀 매이다 보고 협동보다는 경쟁 이러다 보니까 그런 본성들이 점점 좀 많이 사라진 것들이 아닌가. 훼손시키는 거죠. 사라졌다 네. 해서 훼손을 시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이들도 그 젊은 엄마들도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학교 선생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보지 않고 자기 아이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게 자기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뭔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도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이런 너무 경쟁이라는 물론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그런 쪽에 경도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친절이라는 가치보다 어떤 돈과 성공 이런 가치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저는 안대표님 하신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과거 공동체에서는 서로 이렇게 함께 했다는데 함께 했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 한강 취주에 보면은 가정이 공동체였거든요. 그게 폭력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 공동체를 참여하면 안 된다 봐요. 과거 공동체 자체가 폭력 기구였어요. 우리가 강운 그러면은 너 하나만 입 다물면 조용하단 말을 다 들었다 그러고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여자들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공동체도 존재 안 해요. 함께 하지만은 함께인데 거기 함께 누군가 하면 남자들이 함께 하고 여자들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공동체를 강조하니까 요즘 애들이 거부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그렇죠. 공동체를 그래서 지금 2030들을 볼 때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과거 공동체는 집단주의 전체주의고 그렇다고 개인으로 가는 건 모델이 없는데 일단 개인으로 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저는 할 일은 과거에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애들 갖고 있는 개인이 그 자유롭게 사는 개성을 바라는 걸 존중해 주면서 연대하면 좋은 걸 체험시켜 준다 봐요. 작은 부분에서 과거 공동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 공동체 자체도 폭력 기구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과정이라는 공동체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자면 어렸을 때 놀아요. 어렸을 때 놀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면 저기 소외되는 애가 없었어요. 짝이 홀수야. 그럼 누군가는 깍두기로 들어가요. 힘이 센 놈이 들어가든 약한 애가 들어가든 반드시 다 껴줘요. 소외시키는 법. 그건 이제 그게 뭐야? 본성적으로 같이 놀고 노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살리고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구속력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가부장적 공동체 이런 거는 좀 근데 이제 그런 게 강조돼서 현재 와서는 공동체가 마치 폐해에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2030은 공동체에 불신해요. 저는 불신한 이유가 충분하다 보거든요. 과거 공동체가 집단주의였죠. 더불어 산다고 하지만 기득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젊은 애들한테 접근할 때 한 개인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고 아름답다. 근데 저는 그 걔들이 연대해서 이로운 거를 같이
그거를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알게 해야지. 각자 도생도 인정하면서 함께 저는 하면서 그래서 할수 있는 보면 이제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저는 안 좋다 보거든요. 그 지금 이제 무조건 없죠. 대한학교에서 보면 협동을 대한학교 전번에 제가 이제 수업했잖아요. 애들 2년 정도 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대한학교에서 협동을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경쟁을 가르친다 봐요. 애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경험으로 우리 있잖아요. 경험해 보면은 경쟁을 하거든요. 협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 경쟁부터 애들은. 왠가 하면 형제도 경쟁이에요. 근데 경쟁하면서 애들이 뭘 배우는가 하면은 협동을 배워요. 경쟁을 통해서 협동을 배우거든요. 협동을 먼저 배우지 않아요. 처음에 막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교육 방식이 우리 애들을 시골 여주 내려가서 애들끼리 놔뒀거든요. 부모가 있을 땐 싸워요, 애들이. 부모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안 싸워요. 안 써. 그러면요, 폭력 절대 안 써요. 형은요, 동생하고 있는 게 좋아요. 동생을 때리면요, 지가 심심해서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애들끼리는. 지금 그래서 그 힘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이제 아니요. 하나의 본성이 아니요, 본성 중에 경쟁이 먼저란 거죠, 협동보다. 본성이 맞죠. 예, 본성이 맞아요. 경쟁을 하면서 협동을 배워야 되지. 협동보다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면 맞아요.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이게 가장 나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하면서 애들 마을에서 놀 때처럼 우리가 나보다 더 센 애가 있으면 막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은 나보다 부자인 애가 덜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협동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복을 배우고 예. 그러면서 협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종을 배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협동을 그런 경쟁과 지금 입시 경쟁 이런 건 저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나 전혀 다르죠. 대한학교에서도 협동을 가르친다는 것도 제 문제는. 물론 대한학교 이제 이 얘기 듣는 분들은 반대하시지만은 대한학교 분들이 좀 그 분들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동체를 중요시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항상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치,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그 하나의 잘못이 해결될 때까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봐요. 그건 그런 제일 방식으로- 싫어하더라고. 그런 방식 접근하지 말고 한 개인을 중심에 놓고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천상의 독조. 내가 가장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든지 중심에 딱 놓고 걔를 위한 삶을 살고 그래서 걔는 경쟁해요. 근데 경쟁 속에서 협동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연대를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협동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봐요. 맞아. 근데 본성을 중요하는 아이들 거니까. 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 무조건 친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또 강요하고 특히나 저는 요즘에 그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게 서비스 센터 같은데 친절을 너무나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감정노동. 완전 폭력이에요. 아니 저는 그 네. 친절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지만 전 친절하기 원하는 분이 전에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과한 말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친절 거지냐고. 친절이 왜 필요해 인간에게. 우리가 음식으로 갔을 때 식당에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에 그저 좋은 음식 이렇게 뭐 발암물질도 안 들어가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친절이 아니라 전 친절을 원하는 건 우리가 허약해서라 봐요. 그렇죠. 서비스라고 생각하죠. 아니, 내가 그리고 돈을 냈으니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받으려고 네. 하는 그런 근데 마음이 대우 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으로 받으면 되지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 근데 음식 먹으러 갔지 뭐 친절 받으러 갔자고 그 말씀하시는 예, 거지. 그래서 저는 과한 친절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게 한 인간의 초점을 가르치고 걔가 뭘 좋아하는지 나쁜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지 이기적으로. 우리 보면 있잖아 막 이기적이 되라 그러잖아요. 뻔뻔하게. 그러면 각자 이기적이 돼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 자기 재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살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부족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극복 못해요. 딴 사람과 연대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경쟁을 통한 협동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협동을 그러니까 통한 이런 말씀은 경쟁을. 아이들을 내 친절하는 건 아이들이 본성을 보일 때 친절하는 거. 본성을 대해서 친절하게 해라. 이런 거죠. 공동체 도덕주의자인가? 그래서 공동체 원리주의자인가? 아니 그러다 나는 이거 공동체 이건 협동자 같은 거 하면 같이 인문학 공부를 고등어 같이 한번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처음에 한마디 그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 걸 하나 해보자. 그리고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 건지 아니면 사회가 각박해져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분위기가 각자 도생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걸 맞서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지난 주에서도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취미로 하지 말고 좀 근데 옛날에는 바꿔야 너무 맞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그렇지. 도덕감에 의해서 아니 그 집단 안에 어떤 눈치 보기였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서 개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마을 축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돈 거들어 다녔어요. 축제니까 요즘 내 좋죠. 가게마다 다니면 뭐 돈도 내고. 돈도 내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통하지가 않고 저기 시에서도 이제 그런 거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기부 행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뭐 허가 받고 절차 복잡해. 취미돈 안 받으면 되지. 아. 시돈을.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가 뭐 시스템화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개별화되고 각박해야 저는 되는 이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자꾸 개별시켜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잘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는 그 이틀 전에 중앙 인문학 식당이 있어요. 저쪽에 식당에서 수업했는데 그 주인 보면 참 멋있거든요. 주인은 이런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본성이 그런 타고난 걸 더불어 살고 사는 게 본성이라 봐요. 더불어 살지 않으면요 마음이 아파서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이 본성을 믿고 어떻게 본성을 다치지 않게 하는 접근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게 해야지 옛날처럼 이렇게 어떤 강제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의식은 타고난다. 그래서 인간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 봐요. 아니 선생님 여기 쓰셨잖아. 우리는 친절한 아이가 유게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그 단계가 오늘날의 단계가 바로 그 작은 공동체 활동이다.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아이들이 크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또 딴 데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살아가는 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당장에 바뀌지 못해도 작게 그렇죠. 바꿀 수 있다고 보더니 아까 식당 말씀드린 그 식당 주인도 식당이 막 일이 바빠요. 근데 뭐 기여하고 싶거든요. 돈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고 싶은 이 부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에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이런 분들이 많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행사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 다치지 않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나중에 어떤 행사가 나오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절 당연히 안 쉽지만은 어쨌든 친절한 아이들은 결국은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오늘 이 챕터는 어린 아이들 특히 본성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꼭지 친절한 아이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